설화 견문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겨진 설화를 찾아 떠나는 설화지기 장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나입니다. 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나루의 고장 여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희가 어디에 있게요? 바로 저희는 배 위에 있습니다. 진짜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배 어떻게 하네요? 그렇죠. 이 배는요 조선시대 때 운송수단으로 활용됐던 황포 돛배를 재현한 겁니다. 어때요?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네, 배 멋져요. 배 좋아해요? 네, 배 좋아요. 아 진짜요? 좋습니다. 근데 감독님, 저희가 왜 배 위에 있는 거죠? 배를 왜 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이 이 강과 관련된 설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이 강이 남한강이죠. 여강 맞죠? 좋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화 견문록 여강을 따라서 설을 찾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나 토치를 올려라. 올려져 있구나. 죄송해요. 가자. 출발! 자, 우리가 설화를 찾기 전에 오늘 설화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계시죠? 저기 있어요. 잠깐만. 약간 익숙한 뒷대인데요. 잠시만 일로. 저 혹시 김성호 교수님? 그렇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얼굴 좀 봐봐요. 야, 또 우리 또 설화견목록 나오셨다고 카메라 마사지를 제대로 받으셔서 잘생기셨습니다. 그래요? 볕이 좋아서 그러겠죠.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 벌써 들어가요? 예. 얘기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 마음이 급하시구나. 빨리 설명해주고 싶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설차사 멤버들 다 모였습니다. 우리 설화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요. 오늘은요 저 여관과 관련된 그런 설화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복미산 신륵사. 예. 그런데요, 교수님, 복미산이 예. 저는 좀 다소 생소하거든요. 복미산, 네, 어떤 산입니까? 봉황이 꼴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속리산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요? 예, 속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산이다 해서 이제 속리산이라고 한때 불려지다가 네. 이후에 이제 복미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구나. 예. 지상과 떨어진 산에서 무슨 설화가 있을까요? 아니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설화가 당연히 많죠. 좋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예, 빨리 들어가서 우리 설화 얘기 좀 하시죠. 그럽시다. 자, 출발! 예. 예로부터 남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신륵산은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천년 고찰입니다. 세종대왕릉의 원찰인 신륵산은 고려말 생불이라 불렸던 나홍선사가 열반에 들은 후에 더 유명해졌는데요. 나홍화상의 자취가 남아있는 신륵사에서는 과연 어떤 설화를 만나게 될까요? 이제 신락사에 저희가 첫 발을 또 들였네요. 야, 입구부터 되게 오래된 누각이 있네요. 예. 이 누각 이름이 뭡니까? 구룡루 이렇게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네. 예. 그 한자구 알고 있어요. 진짜 알고 있어? 꾸명루? 루. 처음에는 우리 거꾸로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리나가 잘하네. 좋습니다. 또 신륵사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희가 또 이거 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슬슬 신륵사의 그 어떤 설화를 이야기 보따리를 슬슬 하나씩만 풀어주시죠. 그러죠. 이게 사실 구룡루라고는 그 구룡하고 이 창건 역사하고 아주 긴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효대사가 이 설을 창건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네네.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노인네가 나타나셔서 네네. 또 가리키는 거예요. 보니까 연못 근처를 네. 가리키면서 저쪽이 좋겠다 하고 살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원효 스님의 꿈속에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연못을 가리키며 신성한 가람이 들어설 곳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에 원효 스님은 노인의 말대로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려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연못을 향해 7일 동안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나와 승천했고 그 후 무사히 절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9마리 용이 살던 연못 위에 지은 절이 지금의 실륵사입니다. 우리나라 설화에 또 유독 이 용이 안 빠져요. 항상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용이라고 하는 게 본래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인간을 이롭게 해주고 네. 악당을 물리쳐주고 네.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상징적 동물이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용떼예요. 저도 영국인데. 용떼예요, 진짜? 저 쌍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용이네. 그런 개그를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이랑 저랑은 대충 용하면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네. 우리 마리나는 용하면 그림이 그려질까 궁금합니다. 마리나, 용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원래 러시아 용은 어떤 덩크에 보면 용 머리 3개 있어요. 용머리가 3개. 머리 3개 있고 그리고 입에서 불 나와요. 불 사실은 이게 불교 쪽에서는 네. 부처님을 수하고 네. 보호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대부분은 이제 참여하고 제자로 이렇게 네. 스님이 제자 된다든지 부처님이 제자로 바뀌어요. 원래는 악령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악령이 나중에 보면 이제 불경 안에서는 전부 다 이제 선용, 착한 용으로 이렇게 변화돼요. 그럼 마리나의 러시아 용처럼 그 머리가 3개 달린 용은 혹시 있을까요? 글쎄 한번 그건 전 알고 있어요. 아 그래? 여주 근처에 제 친구 삼룡이라고 얘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어요. 안녕 삼룡이 이런 애가 있는데 걔 한번 봐봐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어디 떠오르네요. 뭐 옛날에 유명하신 분도 그런 분이. 저희 배삼룡 선배님, 그분은 아니시고요. 우리 하늘 같은 선배님, 네 존경하고요. 자, 일단은 교수님은 오늘 그래도 행운을 얻으신 거예요. 아, 왜냐면 우리가 용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용띠를 가진 연기자 2명이 아하. 교수님 옆에서 좌용 우용. 그런데 용용 죽겠지네 이거 완전. 그만하시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누는데 이 나무가 아까부터 계속 눈에 띄었거든요. 너무 궁금합니다. 잠시만 이동해 주시죠. 이 나무가 은행나무 아닙니까, 교수님? 그렇죠. 아주 웅장하네요. 예. 혹시 이 실륵사랑 이 은행나무에 대한 뭐 이야기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중창이라고 할까? 네네. 이 사세를 굉장히 크게 일으킨 분이 이제 나홍 대사입니다. 나홍대사. 예. 그분이 네.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더니 네. 이것이 살아나가지고 뭐 오늘날 이렇게 번창했다. 지팡이 꽂았더니 예. 이렇게 이 은행나무 이만한 은행나무가 그걸로 변했다. 예.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잠깐, 근데 약간 길을 좀 받는 듯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산새들도 이 큰 나무에 올라서서 쪼각쪼각 얘기하는 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경건하게 거야. 돼야겠죠. 쟤네들도. 좋습니다. 예. 시작부터 얘기거리가 아주 그냥 넘쳐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보기 좋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들어가시죠. 야, 귀가 확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역시 실륵사가요, 교수님. 천년고찰답게 정말 곳곳에 다 보물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 뒤에 보이는 요 석탑, 예. 요것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예. 어때요, 마리나? 보니까. 약간 우리 봤던 탑보다 색이 좀 더 하얀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회색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잘 봤네. 이건 뭐 석재 자체가 색깔이 좀 흰바탕에 가까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고 할까? 그런 석재네요, 보니까. 그렇구나. 예. 저 밑에 기단 좀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용이 새겨져 있어요. 요 부분. 예. 우리 실륵사랑 이 용은 또 떼야 뗄 수 없는 또 그렇죠. 그런 관계일 수도 예, 있고요. 예. 자, 우리 극락보전 왔으니까 우리 예. 법당에 가서 인사 한번 또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마리나, 인사 한번 올리시죠. 자, 이동하시죠. 예, 갑시다. 자. 이 실륵사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저기 우리 용을 봤잖아요. 저 기단 밑에. 석탄 밑에. 예. 예, 이 명칭도 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륵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한자 그대로 하면 네. 신비로운 굴레. 굴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이나 소가 이게 풀을 제대로 못 먹게 입 막으면은 장치예요. 굴레가. 신기한 굴레라고 하는 게 왜 그런 명칭이 생겼냐면 네. 저쪽 강 건너에 네네. 마암이라고 하는 그런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네. 그 용마가 나타나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이 용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생김새와 비슷한 용이죠. 용마 뭔지 알아요? 용말? 용마. 용마. 그러니까 말이죠, 그 어쨌든. 말은 말인데 이제 용처럼 용맹스럽고 힘이 센 이거에 나타나가지고 동네를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네. 고려 우왕 때 강 건너 마을에 용의 머리에 말의 몸을 한 용마가 자주 나타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를 안 나옹 스님이 천방지축 날뛰던 사나운 용마에게 신기한 굴레를 씌워 단숨에 제압해버렸고 용마의 공포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편안해졌습니다. 이후 나옹 스님이 용마를 제압한 신비한 굴레, 즉 신통력의 신, 제압을 뜻하는 륵이 합쳐져 실륵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답니다. 복미산 실륵사가 유독 또 이게 물과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요 실륵사의 그 지리적 그 특색이 네. 이게 홍수가 오고 큰 물이 오면은 이 근처에 이제 수몰지구가 생기고 난리를 겪고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실륵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홍수 피해나 재난을 방비하기 위한 그런 자리에다 절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비보사찰이다. 뭐 그런 얘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네네.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전설도 사실은 거기서 이 용마라고 그러지만 그 용마는 네. 홍수나 큰 물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용마라. 네, 어떤 그게 특정- 상징화된 동물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사람의 힘으로 쉽게 다룰 수 없었는데 네. 이 부처님이나 나홍대사의 힘을 빌려가지고 네. 풍수재해 같은 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설이 이제 아름답게 채색됐다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려온 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 나홍 스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예. 이 실륵사와 나홍 스님은 때를 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예, 분이셨잖아요. 예. 네. 한번 가볼까요? 그쪽으로? 그럴까요? 아, 예. 그럼 또 나홍 스님 또 설화를 들어가는 건가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이동하시죠. 예. 야, 이쪽으로 가야 나홍 스님 그쪽. 아, 그렇습니다. 예. 데려갈 수 있는. 야, 여기가 또 나홍 스님과 관련된 곳. 예. 여기 어딘지 알아요? 저기 조사단 서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어? 조사당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대본을 이렇게 충실히 보고 있습니다. 조사당,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륵사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런 정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대본 잘 본 우리 만이나 씨. 조사당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조사당. 뭐 많은 분들 부처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조사하는데? 조사하는데 아니, 경찰서가 아니에요. 왜 조사하는 데가 아니라 좀 알려주십시오. 조는 이제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첫째가는 그런 어르신이란 뜻이에요. 사는 이제 스승사자니까 네. 이 실륵사로 얘기할 때는 가장 이제 우두머리격이 되는 스님 네. 이런 분들을 모셨다 해서 이제 조사당인데 각 절마다 있죠. 네. 각 절마다 다 있어요. 예. 네. 그러면 혹시 그 실륵사와 또 나홍 스님에 관련된 설화가 또 많습니다. 있을까요? 많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사람만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실제 뭔가를 보고 얘기해야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예. 예. 있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석종. 석종? 나홍 존자. 여기 나홍이라고 하지 않고 보제 존자 석종이라는 게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돌아가시면 네. 그 장소에 갑니다. 예. 실제로 있답니다. 좋습니다. 이동하시죠. 예. 네, 좋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죠. 벌써부터 신비합니다. 나무부터. 예. 아주 정성을 들여서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예. 근접 조금 높다고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이고, 야. 아, 여기 모셔져 있네요? 이쁩니다. 정말 이 그림 자체가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 자, 이곳이 벌써 오자마자 신비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홍 스님,
어디선가 날라오실 것 같은 이게 나홍 스님의 석종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석종 해가지고 그냥 땡 소리 나는 그런 종인 줄 알았는데 스님들한테서는 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리가 이제 그걸 모시고 있는 일종의 이게 산소나 네. 무덤과 같은 의미죠. 이 석종에 대한 또 어떤 뭐 그런 설화 같은 거 일화가 이게 있을까요?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왜 이게 만든 거거든요. 네네. 사실 그 직전의 이 상황을 보면은 이게 나홍 화상이 그 전에 이제 해암사라고 양주에 있는 큰 절을 이제 중창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변의 유생들이라든지 유학자들이 이게 불교세가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우왕한테 이 나홍 화상을 그냥 줘서는 안 된다. 요새는 말하면 이제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불교가 커질 것을 두려워한 집권 세력들은 스님을 견제하다 못해 왕에게 모함을 했고 결국 우왕은 나홍 스님을 회암사에서 추방해 밀양 영원사로 가라 명합니다. 유백길에 오른 나홍 스님은 도중에 병환을 얻었고 병세가 심해지자 여주 신륵사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스님의 병세에도 호송관이 떠날 것을 독촉하자 나홍 스님은 오늘 그대들을 위해 열반불사를 마치겠노라 라는 말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이게 설화는 설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고 실제 뭐 다 사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홍 스님과 저희가 이게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도 듣고 예. 뭔가 이번 설화는 약간 닭살이 돋을 정도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 설화 끝인 건가요? 오늘 설화 견봉록 여기서 끝인 건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또 흘린 게 있나 봐야죠. 뭐가 자, 그러면 다 같이 흘린 거 있나 보고 어떤 이야기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가 쭉 내려가면서 강월원이라고는 어떤 장소가 또 강월헌 강월헌 들어본 적 있어요? 강월헌 무슨 뜻이에요? 강은 우리가 아까 물 흘러가는 데가 월요일에 강이고. 혼자 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어쨌든 좋아요. 대본을 많이 보셨네. 좋습니다. 그럼 강월헌부터 저희가 한번 또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죠. 네. 안내해 주시죠. 갑시다. 예. 강월헌. 좋은 뜻이네. 교수님 여기군요. 예. 자, 일로 저리로 가시죠. 야, 우리 신륵사가 이 남한강을 탁 품고 있으니까 정말 최고 사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궁금한 거 바로 이 석탑입니다. 3층. 바로 이 자리가 네. 이 나홍 화상 그 스님을 갖다 다비식. 네. 일종의 이제 불교식의 화장이죠. 여기서 했답니다. 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요? 예. 강가에서 이렇게 다비식하는 경우는 드문데 네. 어쨌든 이게 역사적인 장소다 보니까 이 자리에다 이제 탑을 세우게 된 거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뭐 배들도 안전도 보호해주는 그런 수호적 역할도 하고 네네.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자리죠. 어쨌든 다비식을 이곳에서 치렀다는 건 되게 성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많은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네. 우리가 이제 올라갈 틈이 별로 없는데 저게 그 유명한 네. 나홍 스님이 이제 거처하셨다고는 강월헌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나홍 스님의 그 어떤 청사는 나를 보고 라는 예. 그 대목이 좀 생각이 납니다. 대단하시네. 그런 것까지 떠올리시고.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장해 주십시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어떻습니까? 대단하시네. 이거 뭐.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우리 나홍 스님 앞에서 감히 한번 읊어봤는데요. 역시 나홍 스님은 이런 아름다운 글귀를 또 어떻게 이곳에서 또 생각해내신 건 아니에요? 와닿지 않습니까? 이 밖을 보니까 우리도 뭔가? 맞습니다. 러시아에도 이런 말 있을까요? 네, 저같이 뭐 시 같은 거 뭐 이런 거 좋은 시 같은 거. 한번 읊어주세요. 러시아 말로. Я вас люблю.
любовь еще, быть может, в душе моей угасла. Но пусть она вас больше не тревожит. Я не хочу печалить вас ничего. 여기 알아들었습니다. 되게 좋은 감동이 있는 그런 말귀네요. 다 알고 있는 푸시킨. 푸시킨. 푸시킨이 시대. 그쵸. 예. 푸시킨이 그 애국자? 러시아 분이었었어요? 네, 애국자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그쪽에서 문외한이라. 무슨 뜻인가요, 그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 어떤 정확히 짝사랑. 짝사랑에 대한 얘기해 주세요. 그 뭐 일품 거. 저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근데 이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저 같은 좋은 분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문화 나라가 다를 뿐이지 문화 다 비슷해요. 김서월이 진달래꽃이네. 그러네. 찐달래꽃 한번 읊어주시죠. 여기가 그런 장소는 아니고. 그런 장소 갑자기 왜 장소를 뜻하세요? 경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친구 할 때 가만히 계시더니 진달래꽃 읊어달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왔는데 강화로 올라가서 경치 한번 구경해야 되죠? 그래야죠. 그렇습니까? 올라가시죠. 네. 가시죠. 이렇게 멋진 곳은 보고 와야죠. 네. 야, 올라가세요. 와, 정말 스트레스 한 번에 뻥 뚫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설화 견문록 오늘은 남한강이 쫙 펼쳐진 실륵사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신비한 굴레로 용마를 제압한 이 실륵사, 그렇죠?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 어떠십니까? 역시 재미있었어요. 재밌었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영. 영치라서 엄청 반가웠어요. 반가웠다. 여기도 이 강에서 지금 그 영 펄스 있었으면 딱 좋았어요. 9마리 용을 보고 싶다. 오, 너무 좋은, 오, 네, 그럴만하죠. 너무 좋은 소감이었고요. 교수님은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씨가 좋고 네. 단풍도 서서히 물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잘 몰랐던 여서 유적에 대한 네. 내력담도 이렇게 살펴보고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흐뭇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모두 만족하고 이 실력사 기억 속에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신기하고 재밌고 알찬 설화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나홍 선사는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신기한 굴레로 용마를 제압한 선지식의 등불이었습니다. 생불로 추앙받다 열반한 나홍 선사는 대자대비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